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의 지속에 관한 고지문. 북한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이례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핵장치와 미사일 발사 시험, 돈 세탁, 위조, 대량의 현금 밀수 등 국제 질서를 기만하고 불법적인 행동들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 및 무역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연장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최근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서 북한에서 대남 정책을 담당하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가 보복성 삐라 살포를 경고했습니다. 북한 통일전선부는 삐라를 살포하는 것이 남북 합의에 대한 위반인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이미 남북 관계는 깨졌다. 이제는 휴지장이 돼버린 남북 합의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더 이상 논하지 말라 라고 전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에 초롱 섞인 글을 쓴 전단지까지 공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까지 가까워지기를 원치 않는 세력들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고 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그것이 일어난 방, 미국의 볼튼 전 보좌관이 작성한 회고록인데요. 미국 시간 기준 23일, 앞으로 이틀 뒤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이미 일부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볼턴의 회고록에는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을 맺기로 결심하고 대북 제재에 위배되는 선물까지 준비하고 싶어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볼턴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의에 가슴이 아팠다 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필사적이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치광이 존 볼튼이 공개한 회고록은 거짓말과 가짜 이야기들로 가득한 너무나도 지루한 책이다. 그는 해고당한 날까지도 나에 대해 좋은 말만 했다. 볼턴은 전쟁에 나가고 싶어하는 불만이 가득한 바보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테리 연구원이 전한 회고록에 의하면 지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의 대북제재 해제 가능성이 열려있으니 생각해보길 바란다 라고 전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낙관적인 기대감을 안고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또는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든 목적이 어찌됐든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대북제재 해제와 남북관계 개선 및 종전선언까지도 실제 계획 중이었지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을 원치 않는 세력이 트럼프를 강하게 압박한 탓에 성공하지 못하고 오늘의 상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볼턴은 회고록에서 한국의 정의용 안보실장이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을 위해 비공개로 백악관에 찾아온 날 일본의 안보사령탑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도 나를 찾아왔다. 야치 국장은 일본이 남북정상회담의 전 과정을 얼마나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보여줬다. 일본은 당시 한국에서 뿜어져 나온 기쁨에 맞서려 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려 하자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했습니다. 일본이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기 위해 그동안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얼마나 회방을 놓았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내에서조차도 트럼프의 파격적인 대북 완화 정책을 막기 위해 볼턴을 포함한 반대 세력들이 얼마나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가 세상에 공개된 셈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역시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통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초실관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쓴 회고록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라며 2차 세계대전 패망국인 일본이 한국전쟁을 통해 국가 재건의 기초를 마련한 것만 봐도 한반도의 평화는 일본의 이익과 서로 충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했습니다. 한국도 일본의 이러한 막무가내식 외교에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이 대화로 풀자는 뜻을 셀 수 없이 밝혔지만 침묵과 무시로 일관하던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 대표부가 WTO와 일본 대표부에 보낸 패널 설치 요청서를 보더니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대화를 중단 없이 이어나가고 해결해야만 한다 라며 적극적인 대화의 의지를 드디어 밝힌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 11조 1항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수출 금지 또는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WTO의 가트 11조 1항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인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가운데
그동안 6번이나 있었던 한국과 일본의 WTO 분쟁에서 한국이 6번 모두 승리해 일본이 국제적 망신을 당한 만큼 이번 한국 대표부의 WTO 제소가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반면 이번 볼턴의 회고록 폭탄 발표로 현재 전세계 언론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한번 극찬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고칠 수 있고 이란과 핵 협상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면 노벨상을 받기에 버락 오바마보다 훨씬 더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 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 자신이 노벨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라고 끝없이 외치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된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다 라고 발언한 점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면 900만 크로나 우리 돈으로 16억 원이 넘는 돈을 세금 없이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명예가 뒤따라오게 되는데 개인의 욕망을 과감히 포기한 지도자에 걸맞은 결단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0%로 예측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크게 떨어져 마이너스 1.2%로 전망되었는데 전 세계 상황과 비교해보면 그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OECD 36개 회원국은 모두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었습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5.2%로 7위, 미국은 마이너스 5.9%로 8위, 영국과 덴마크, 체코가 마이너스 6.5%로 공동 15위,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마이너스 7.0%로 공동 23위, 프랑스가 마이너스 7.2%로 2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은 올해 OECD 국가 성장률 전망치 비교에서 마이너스 1.2%로 가장 높은 성장률이 예견된 것입니다. IMF가 한국의 경제적 피해가 가장 적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IMF는 대한민국은 감염병 억제를 위한 전방위적인 접근과 신속한 경기 대응 정책으로 국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가 주요 선진국보다 타격을 적게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많은 국가들이 사용한 봉쇄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 한국도 봉쇄령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지만 한국은 개방적인 정책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고 신속한 검사와 격리 조치로 인해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았습니다. 여기에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라준 시민들과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반면 봉쇄령을 시행한 많은 유럽 국가들은 시간이 갈수록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지금 출구 전략을 모색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아직 질병 통제가 안 됐다는 이유로 봉쇄령을 연장했고 스페인에서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이 13만 명에 달해 보건당국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에선 정부의 봉쇄령 연장 조치에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13일까지였던 이동 제한령을 5월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일찌감치 봉쇄 정책을 썼던 러시아와 싱가포르도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며 새로운 위험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봉쇄 정책을 쓰며 청정국이라 불렸던 싱가포르의 확산세가 최근 심상치 않습니다. 13일 하루 386명의 신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며 일일 최다 규모를 보였는데 지난 14일에도 334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환자가 3,000명을 넘어서자 정부 내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2월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3월에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며 국경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로 그동안 확진자 두 자릿수를 유지해 싱가포르는 방역 모범 국가로 뽑혔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근 이주 노동자 기숙사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섣부른 등교 수업 전환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늘어나며 한순간에 뚫려버렸습니다. 러시아도 무서운 속도로 확진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신규 확진자 수가 2,500명대를 넘어서며 10월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인 지난 1월부터 일찌감치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고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전자비자 발급도 중단했습니다. 3월 말에는 전세계적 확산세를 보이자 육해공 국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효과로 확진자가 전혀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검진 건수가 크게 늘면서 감염자가 대규모로 확인되고 있고 해외 유입 감염자를 통한 2차 전파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러시아의 사례를 보면서 막무가내 국경 봉쇄 정책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확산 방지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확진자 수가 61만 명이 넘은 미국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다며 재선을 자신했던 트럼프는 4월 11일에는 경제를 정상화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확산세가 폭발하자 4월 30일로 연장하더니 이제 미국 의료계에서는 빨라야 6월달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70% 정도는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NFL 같은 프로 경기를 보러 가지 않겠다고 답하며 한동안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성공적인 방역을 하고 경제활동을 제한 없이 하고 있는 한국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인들은 지난 2월에 한국이 기생충으로 오스카상을 받는 것보다 지금 감염병에 대처하는 한국의 모습이 더 놀랍다며 극찬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한국은 도시 전체를 봉쇄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어가면서 감염병을 통제하며 결국 확산세를 잡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찬은 미국뿐만 아니라 봉쇄령이 풀리지 않는 유럽에서도 우러러볼 만큼 한국의 민주주의적인 방역 방식이 높게 평가받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 기업인들이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은 각국들에게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도록 협의를 해왔습니다. 방역 모범국이라 불리는 한국을 신뢰하고 한국 기업인들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봉쇄한 국가들은 한국의 진단키트 등 의료물자를 요청하면서 한국 교민들의 귀국을 도왔으며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인력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3국 정상과 한 하상회의에서 앞장서서 경제 분야 부정적 역량 최소화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필수적인 인적 교류 및 이동을 보장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전세계 국가들이 감염병이 모든 경제의 문을 닫고 있을 때 한국은 감염병 확산을 막으면서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가의 국민들의 입에서는 감염병도 두렵지만 더욱 두려운 것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계 주목을 받는 한국은 지금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놓치지 않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감염병 사태에서 전세계 경제회복의 해법을 제시하며 이후 가장 빨리 경제회복이 될 거라고 평가받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